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어린이날 선물은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편이 되겠습니다. 곧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뭐 아직 어린이니까 장난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옷을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뭐 게임팩을 준비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같이 가족여행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좋을까요? 선물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성인식의 일종인 바미츠바 예식이 있습니다. 남자아이 13살, 여자아이 12살이면 치르는 예식인데요. 이때 많은 친지들이 모여갖고 그때 축하를 해주면서 종잣돈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내외의 커다란 종잣돈을 만들어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서 나중에 그 어린이가 자립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종잣돈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도 종잣돈을 한번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종잣돈을 도대체 얼마를 만들었으면 좋을까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린이한테는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좀 안 물고 증여하는 방법, 면세점 증여를 통해서 한번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증여를 하잖아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된다면은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을 가지고서 자립 시점까지 한번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5살 먹은 아이한테 2천만 원을 면세점 증여했습니다. 2천만 원을 연 4%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매년 투자하기 힘들다면요. 우량주를 사서 묻어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면 24살 정도 되니까요. 19년 정도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천만 원의 종잣돈은요. 4,214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26세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21년간 투자가 되겠죠? 그러면 종잣돈은 4,556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 6%로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은 6,052만 원이 되고요. 8%일 때는 무려 8,632만 원 여자아이가 받게 되겠죠. 이것 가지고서 그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많겠죠. 6% 투자 수익률 가져간다면 6,800만 원 정도, 8%로 하면은 1억을 넘깁니다. 1억 68만 원 정도를 자립자금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면세점 증여보다 조금 더 증여를 해보죠. 마중물 증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마중물 증여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최소한의 증여세를 물고 조금 더 많은 자산을 이전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한테 1억 2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마중물 증여로 그 1억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빼면은 1억 1천만 원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 4%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24세가 된 여자아이는 2억 3,176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남자아이는 2억 5,067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히 자립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량주에 투자해서 19년 동안 지속적으로 뭐 팔고 사지 않고 묻어두었다면 6%의 투자 수익률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3억 3,282만 원이나 되고요. 8%라면 무려 4억 7,473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립자금으로 충분하겠죠? 남자 같은 경우도 6%로 했을 때는 3억 7,396만 원, 8%일 때는 무려 5억 5,373만 원이나 되니까 초기에 면세점 증여보다는 마중물 증여를 통해서 종잣돈 금액을 좀 크게 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립자금의 규모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중물 증여보다 금액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증여를 통해서 종잣돈 규모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크로스 증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자 입장에서 친가와 외가가 있겠죠. 친가 쪽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가 쪽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으니까 크로스로 손자한테 집중적으로 증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할아버지가 1억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2천만 원 공제받고 1억 원에 대해서 1천만 원.
그리고 세대 생략 할증세액 30%까지 합쳐갖고 증여세는 1,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외할아버지는 1억 2천을 증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 못하니까 1억 원만 증여하고 증여세는 동일하게 1,300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1억 원 증여한다면은 증여재산 공제 없고 증여세는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3억 2천을 증여하는데 증여세는 최소한으로 들어가죠.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돈 갖고 투자 한번 해볼까요? 증여가액은 3억 2천이지만 증여세를 제외하고 2억 8,400만 원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연사 4%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 19년 동안 4%에 투자한다면 5억 9,835만 원. 남자아이는 6억 4,718만 원. 단위수가 좀 달라졌죠? 종잣돈 규모가 엄청나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요, 6%로 가정했을 때는 8억 5,928만 원. 8%일 때는 무려 12억 2,566만 원이나 됩니다. 남자아이 또한 6%일 때는 9억 6,548만 원. 8%일 때는 14억 2,961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 돈은 자립자금을 넘어서 창업자금으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 증여보다는 마중물 증여, 마중물 증여보다는 바로 이렇게 크로스 증여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자녀의 자립자금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크로스 증여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 알아볼까요? 품앗이 증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 친지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바미츠바처럼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이제 증여가 되겠죠. 증여를 통해서 아주 거대한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준 사람들, 친지들한테는 또 뭐 이 자녀의 부모님들이 또 내주면 되겠죠. 친할아버지가 1억 2천을 증여합니다. 증여세 1,300만 원 나오겠죠? 외할아버지가 1억 원 증여하면 증여세 똑같이 1,300만 원 나옵니다. 아버지가 1억 원 증여하면요, 증여세 1,00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아버지가 1억 1,000만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받고요. 증여세는 1,0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큰어머니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여재산 공제는 못 받겠죠. 1억 원만 증여하면 증여세 1,00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가 쪽도 외삼촌이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겠죠. 증여세 1,000만 원 나옵니다. 외숙모가 1억 원을 증여합니다. 똑같이 증여세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이 증여를 했다. 엄청난 품앗이 증여가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돈 갖고 한번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품앗이 증여를 통해서 여러 명이 증여를 했습니다. 7억 3천을 증여했고요. 증여세 등을 제외하니까 6억 5,400만 원을 투자할 수가 있겠죠. 연사 4%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13억 7,788만 원이나 모을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14억 9,032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6% 투자했을 때 여자아이는 19억 7,875만 원이나 만들 수 있고 8%일 때는 무려 28억 2,247만 원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그 창업자금 이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증여 방법, 어린이날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자아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 투자했을 때 22억 2,332만 원이 되고요. 8%일 때 32억 9,213만 원이나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크로스 증여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것이 바로 이 어떻습니까? 품앗이 증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뭐 포마시 증여로 1인당 1억씩 막 증여하면 좋겠죠. 물론 포마시 증여는요, 금액이 클수록 포마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큽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적은 사람들은 적은 만큼 또 포마시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친할아버지가 2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는 없겠죠. 외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2천만 원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는 26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2천만 원 증여했다. 증여세 200만 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아버지가 2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요,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0만 원의 10% 증여세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큰어머니가 증여했다. 2천만 원 증여하면 증여세 200이고요. 외삼촌도 증여할 수 있죠. 2천만 원 증여했다. 증여세 200만 원 나오고 외숙모 2천만 원 증여하면 증여세 2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토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품앗이 증여로 나누어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1억 4천만 원 중에서 그 증여세를 제외한 1억 2,84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연사 4%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24세 된
그 여자아이는 2억 7,052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26세 된 아이는요, 남자아이는 2억 9,26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요, 그 포마시 증여는 적게 해도 효과는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투자 수익률 6%로 했을 때는 3억 8,849만 원, 여자아이죠. 8%일 때는 5억 5,414만 원이나 되니까 충분한 자립자금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남자아이 마찬가지로 6%로 투자했을 때는 4억 3,651만 원이고 8%일 때는 6억 4,635만 원이다 보니까요. 자립자금 플러스 결혼자금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솔루션이 뭘까요? 결국은 뭐냐면요. 어린이날 선물을 뭐 먹을 거, 입을 거, 아니면 장난감 이런 것들을 뭐 줄 수도 있겠지만은요. 반드시 그날은 어떤 뭐 기념일로 해서 자녀가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친지들과의 어떤 품앗이 증여를 통해서 보다 그 뭐랄까 의미 있는 그런 어린이날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지금까지요. 어린이날 선물로 돈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지만 종잣돈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자녀들이 나중에 자립 및 창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